자, 여러분 110회 전산세무 그 법인 조정을 보겠습니다. 자, 제조 도소매업이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2025년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성급비용 명세서예요. 자, 그럼 1번은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내역이다.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와 성급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만 계산하되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여러분 대표자가 사적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 거예요. 이거는 전액 다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랑 공장 화재 보험에 대해서는 성급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24년도 전기에 지금 성급 비용 2월 된 게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 단기에 기간이 다 도래했대요. 그러면 요거를 추인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서 저는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좀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거 BD 화재보험의 보험 어, 시작일과 그 다음에 종료일이 나와 있죠. 자동차 보험에 대한 거 양가로 이번에 그래서 보험료 성급비용 계산이 됐고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게 40. 자, 그리고 하나화재보험에 가입한 거 보험 기간 입력했고요. 이렇게 그 문제 보시고 그리고 지급액이 500이죠. 500인데 선급 비용이 요 금액이 나왔는데 장부에 기록한 게 200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조정 등록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자, 이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360만 원 전액 다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9만 1,780원을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그 다음에 공장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요금액 47만 9,452원을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다만 이제 문제 보시면 전년도에 2월 된 성급 비용이 100만 원인데 기간이 다 경과됐으니까 이거는 송금 산입해서 정기 성급 비용 유보 감소로 추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장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법인 차량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차량은 모두 영업부에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보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G80 운영 리스한 차량이 있네요. 그러면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미리 좀 사전에 입력을 해 놨습니다. G80에 대해서는 자, 문제 보시면은 자, G80 101에 차량 번호 입력하고 G80 입력하시고요. 자, 이건 운영 리스인 건데 지금 기간이 5월 20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입력하시고 영업 보니까 판관비로 자, 운영 리스 자가가 아니라 이제 운영 리스죠. 그리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23년도 5월 20일부터 27년도 언제까지? 27년도 5월 19일까지. 자, 보험 기간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 자차죠. 이거는 취득일자가 산타페가 22년도 12월 10일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또 자가죠. 이건 회사 차량이니까. 자, 그리고 보험 기간이 24년도 12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9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보험 기간이 12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대로 운행 기록은 하지 않고 있대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운영 리스하고 있는 G80을 불러오죠. 새로 불러오게 하시면 다 불러오죠. G80 하신 다음에 자, 이거 10,000km인데 8,000km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입력하시고요. 업무 사용 비율이 80%니까 요거 위에 것만 잘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거랑. 그죠? 위에 거랑 요 밑에 것만. 그러면 지금 거기 보시면 지금
월 리스료가 102만 원이에요. 문제. 그죠? 그러면 12개월 하게 되면 1224만 원이 나오고요. 감가상각비 상당 금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138만 3,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유류비 45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 2월 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502만 7천 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자, 이건 자가 차량인데 자, 업무 그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취득가액이 3,800이래요. 감가상각비 계상한 게 760이고요. 유류비가 80, 보험료가 120만 원, 자동차세가 4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기 2월 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없어요. 여긴 없어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업무에 미사용한 것만큼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여기다가 업무 미사용, 이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거, 요 컨트롤 C, 컨트롤 V, 요금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겠어요, 여러분.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된 금액은 문제 보시면 그 자차가 아니라 운영리스 차량에 대한 거예요. 요 금액.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거죠. 자, 요 금액이 운영리스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자차에 대한 거였다 그러면 유보 발생으로 하는 건데, 자, 이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운영리스한 거 보시면은, 그렇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1106560이 나왔잖아요. 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 운영리스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력하고 입력해야 될 곳 안에다가 잘 입력하시고 그리고 조정 등록 눌러서 업무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 리스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됐다 그러면 기타 사유 유출로 이게 만약에 자차에 대한 거였다 그러면 유보 발생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미리 입력해 놨는데, 자,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법인조정 2 메뉴 안에 보면 어디 있어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문제 보시면은 정기예금 이자 내국인이고 사업자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둘이은행. 자, 원천징수일은 4월 25일, 금액은 800, 1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적금의 이자 그 내국인 주민번호 여기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고요. 주민은행. 그리고 8월 17일이 아니죠. 7월 18일이죠, 여러분. 7월 18일. 자, 7월 18일 200만 원, 1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 자, 당사는 네 번째 문제가 이제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자,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대한 기초 잔액이 있고 단기에 감소한 거, 단기에 이제 납부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자, 단기에 900만 원 줄어든 거는 회사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자, 회사는 자, 퇴직금 적립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분기를 안 하니까 그걸 분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한단 말이에요. 송금 산입해 놓은 게 지금 1억 800이 있대요.
1억 800만 원만큼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운용자산에서 지급했을 때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장부에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상으로 보면 회사는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기록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송금산입해서 기록해 놓은 송금산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준 거예요. 운용자산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회사는 법인세법에서 비용이 아니라 퇴직연금 충당금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해 놓은 퇴직연금 충당금 900을 추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거 준 것만큼.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조정 등록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퇴직연금 충당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죠? 퇴직연금 충당금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그 해답처럼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줬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퇴직연금 충당금 장부에 기록하진 않지만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을 한 겁니다. 금액이 얼마? 900만 원. 자, 이건 유보 감소죠. 추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인을 했어요. 한 다음에 자, 문제 보니까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초에 1억 800, 감소한 게 900, 또 퇴직연금에 납입한 게 1200, 기말에 남은 게 1억 1100이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면 돼요. 기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문제 보면 1억 800. 자, 퇴직금 지급한 거 감소한 게 9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금 산입으로 해서 지금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해서 추인을 했죠. 자, 또 퇴직연금 예치금 납입한 거.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 납입한 게 얼마라고요? 납입액이 1200이래요. 여기 보면 납입한 게 120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1억 1100만 원이죠? 요 금액.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퇴직연금 납입한 거에 대해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은 안 하고 그냥 세무조정 계산서에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송금 산입으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송금 산입으로. 이해돼요? 근데 그 중에 900만 원이 줄었죠. 그래서 신고 조정으로 인해서 신고 조정 우리가 송금 산입해 놓은 게 1억 800이 있고, 그죠? 그 중에 송금 불산입으로 추인된 거, 그죠? 그러니까 입금 산입으로 해서 요걸 추인시킨 게 아까 900이 있었죠. 그렇죠? 900만 원만큼 요렇게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해서 추인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초에 지금 송금 산입으로 퇴직연금 충당금이 1억 800이 있는데 이 중에 900은 추인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9,900이 남은 거죠. 이건 이미 과거에 송금 산입으로 퇴직연금 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송금으로 이미 인정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문제 보시면. 자, 퇴직금,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1억 400이래요. 그쵸? 1억 400. 자, 1억 400입니다. 자, 그럼 이 추계액에서 인정받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뺀 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추계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건데,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추계액이 1억 4천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2천만 원이 있대요. 자, 기말 잔액이 2천만 원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2천만 원 중에, 자, 2천만 원 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게 600이 있대요.
이거 이제 부인 누계액이죠. 자, 그러면 인정받은 금액이 1,400이에요. 그럼 추계액 1억 4천에서 1,400은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내적립으로 인정받은 거니까 요걸 뺀 나머지 1억 2,600만 원이 우리가 적금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송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한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 금액 중에 이건 누적 한도니까 이 금액 중에 9,900을 이미 송금산입으로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해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2,700이에요. 그죠? 2,700인데 지금 불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통장에다가 예치한 게 1,200이에요. 근데 회사는 이거를 장부에다가 퇴직연금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송금으로 기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왜 그 기록을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장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회사는 1,200만 원 적금 불입한 것만큼 송금 산입,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추가로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요거 1,200만 원만큼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충당금 요거는 지금 전년도께 전년도께 이렇게 추인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송금 산입 올해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단기 그건 단기 거죠? 단기 퇴직 연금 충당금에 대한 거. 단기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거 추가로 얼마 받을 수 있다? 1,2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요거는 유보 감소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해답에는 여러분 정기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안 돼 있고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연금 충당금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채점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기 9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물산입으로 해서 추인을 하고요. 유보 감소로. 그쵸? 그리고 단기에 또 송금 산입하는 거. 요 금액 1,200만 원만큼은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이게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 강의를 충분히 한번 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 설명한 게 좀 많이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많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결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이 5,700, 법인세 비용이 500,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국방원금, 이건 이제 특례기부금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건 일반 기부금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비지정 기부금이죠. 이건 전액 다 송금불산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지지변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이에요. 그죠? 이거는 단기 법인세 비용 및 기부금 지출 외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사에 계상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이렇게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금액 안에는 지금 여기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 향후에 6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 해야 된다는 거 그쵸?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또 법인세 비용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하고 60만 원 하게 되면 요거까지 합치게 되면 입금산입, 송금물산입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300이 아니라 860이 되는 거죠. 500하고 60을 더해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기부금 내역 입력을 할 때, 소득금액 입력을 할 때, 여러분 요 300만 원만 입력하시면 안 되고 560 송금물산입 되는 것까지 합쳐서 입금산입이 송금물산입 금액에 860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또 22년도에 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러니까 일반 기부금이죠. 한도 초과된 금액이 600이 있대요.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과 뭐 원천유수액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부터? 기부금 조정명세서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우선 불러줘 와요. 불러줘 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송금불산입해야 될 게 우선 향후의 행사비. 이거는 송금불산입이죠. 그쵸? 자, 이거는 송금불산입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여러분? 법인세 비용도 송금불산입이었죠.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지금 눌러서 해야 되겠죠? 자, 조정 등록 눌러서 자, 요거부터 요 향후회비 그 밖의 기부금을 해서 송금불산입 이렇게 넣어주시고 국가원금은 여러분 이거는 특례기부금이에요. 이렇게 이 특례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지정기부금이고 자 그리고 향후에 단체에 낸 거는 이제 비지정 이건 전액 다 송금불산이 돼야 되고 천재지변 구호금품은 그렇죠. 이거는 특례기부금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기부금 구분해 주시고요. 자 우선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서 전체 부인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향후에 기부금은 인정이 안 됩니다.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자, 그래서 향후에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향후에 기부금 이렇게 행사비라고 돼 있나요? 음. 자, 문제 보시면은 향후에 행사지원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향후에 뭐 행사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60만 원. 60만 원.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 향후의 행사지원금을 낸 거니까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였다 그러면은 상여로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확정 답안을 보면 좀 문구가 애매하게 돼 있다 보니까 기타 사유 유출 또는 상여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었다 그러면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게 맞겠고요. 자, 하여튼 이 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우선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향후의 기부금은 전액 다 송금불산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0만 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했고 또 법인세 비용도 송금으로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송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비용이 문제 보시면 얼마였죠, 여러분? 법인세 비용 얼마인가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문제를 보면은 500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법인세 비용이 5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 60만 원과 500만 원 송금불산입 하기 전에 지금 어 하기 전 금액이 300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선은 직접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해야 될 거 다 하고요 이렇게 다 구분해 주시고요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정 등록을 눌러서 자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5,700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액이 문제에서 보면 300인데 법인세 비용하고 그럼 법인세 비용하고 어떤 거요? 법인세 비용하고 향후의 거 560만 원이 포함돼서 300하고 560을 더하면 860만 원이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송금산입은 거기 나와 있는 자료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부금 조정에 이제 어, 소득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2월 결손금 있나요? 문제 보시면 2월 결손금 이런 건 없죠? 2월 결손금은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된 금액이 22년도에 600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넣어주시면 이거부터 이제 송금 인정받는 겁니다. 22년도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 기부금. 일반 기부금 맞죠? 자, 일반 기부금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한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 있었다고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한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 있었다? 600만 원. 요렇게. 자, 6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자, 600만 원만큼 우선 먼저 단기에 공제를 받고요. 그죠?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어, 한도가 지금 한도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600 이제 51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음. 자, 그런데 자, 지금 한도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특례 기부금이 있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고 일반 기부금이 있어요. 그죠? 일반 기부금 한도가 이제 651만 원인데 지금 2월 된 게 있으니까 600만 원만큼 먼저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여기다가 인정받았다라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인정받고 그리고 단기에 일반 기부금 지출한 거에서 인정받는 거죠. 단기 일반 기부금 지출한 게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사회복지시설 5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50만 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저장 잘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뭘 작성하는 거죠? 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불러온 걸로 하지 말고 거기 주어진 걸로 하는 거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5,700이었고요. 그리고 입금산입이 얼마였죠, 여러분? 자, 300이 아니죠? 그죠? 300이 아니라 560까지 더해서 그렇죠. 860 이렇게요. 그리고 송금산입이 100만 원입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된 금액이 없었죠. 한도 초과된 금액이 없었고 대략 2월 송금 산입된 게 600이 있었어요. 맞죠? 요거는 요 한도 초과가 아니라 2월 송금 산입액이 600이 있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 다른 얘기는 없었고 문제 보시면 지금 중간 연합한 게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300만 원을 중간에 미리 냈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로 세금 미리 낸 거 여러분 얼마죠? 14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 여기까지 작성을 하셔야지 끝나는 문제였어요. 자, 쉽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반복해서 강의 보면서 한번 입력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